안녕하세요, 동네형입니다. 오늘은 자전거 보험 처리에 대해서 말씀을 한번 드려보려고 해요. 저희 가게에서 자전거를 구입하신 분이 사고가 나셨어요. 그냥 집 근처에 자전거 샵에 보험 처리를 맡기셨나봐요. 조금 늦어지는 것도 있고 잘 이해 못하는 게 있으셔가지고 문의를 주셨는데 빨리 처리를 하고 싶어 하시겠죠. 길어지는 경우인데 이거는 보험사마다 조금 달라요. 영상의 밑에 댓글 달아주시면 제가 그거에 대해서는 따로 안내를 해드릴게요. 자초사하고 도사 항상 여기에 글이 올라오면 글을 달아드리기도 해요. 근데 그렇게 글을 달아드리는 이유가 저 같은 경우는 1년에 보험을 한 30건 정도, 평균 30건 정도 처리를 해요. 보험 처리를 되게 잘하고 이렇게 하게 된 이유는 보험을 많이 처리를 하다 보니까 노하우가 쌓인 것도 있고, 화재보험, 그러니까 자동차 보험이죠. 이 화재보험을 하시는 분이 계세요. 대리점을 하세요. 대리점 소장님이세요. 그래가지고 뭐 이것저것 물어보면서 빨리 이런 거를 배우기도 했어요. 마음에 들어 하시는 분들이 뭐 소개로 오시기도 하세요. 보험 처리가 한 가지 알려드릴 게 있다면, 보험 처리는 굳이 구입하지 않은 매장을 가셔도 보험 처리는 가능해요. 보험 처리를 할 때 항상 글 중에 제일 문제가 되는 게 이거죠. 누구의 통장으로 돈이 들어가느냐. 그게 사실 제일 중요해요. 샵주분들에게 많이 가는데 보험 처리를 할 때 딱 세 가지만 알면 돼요. 첫째, 전손 처리는 그냥 자전거가 다 뭐 사고가 나거나 문제가 돼서 자전거를 전체 다 뭐 하나하나의 부품이나 완차 가격을 넣어서 이거에 대한 처리를 받는 경우죠. 샵 입장에서는 되게 불안하기 때문에 샵으로 돈을 받고 싶어 하시고, 소비자분들은 뭐 병원 왔다 갔다 하시고 정신이 없으시다 보니 이건 당연히 내 통장으로 들어와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세요. 보험사에서 지급을 할 때, 아니면 손해사정회사에서 지급을 할 때 그냥 뭐 주고 싶은 곳에 주는 건 아니에요. 고가 자전거 시장이 형성이 되면서 초기에는 이 보험금 지급을 어디로 할지에 대해서 별 고민을 안 했어요. 왜? 대부분 샵으로 했거든요, 그동안 관례상. 근데 보험사에 계속 민원이 들어가고 하다 보니 보험사에서도 이제는 손해사정사를 통해서 뭐 손해사정 회사가 일방적으로 처리를 하게끔 두지를 않아요. 일단 샵에서 돈을 받으려면 샵에서는 동의서나 유임장을 받아야 샵으로 돈을 받을 수가 있어요. 이게 무슨 의미냐면, 유임서나 동의서가 무슨 얘기냐면 대물에 대해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모든 권리를 샵한테 위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 샵으로 들어가는 게 맞아요. 뭐 그런 동의가 없다면 당연히 보험사를 통해서 통장으로 들어갈 거예요. 견적 비용이나 이런 건 샵마다 조금 다르긴 한데 대부분 10% 정도라고들 하세요. 사고 나신 분이 이리저리 뛰어다니고 알아봐야 할 거를 처리를 매끄럽게 해주셨으니 수고비조로 드리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거 같은 경우는 뭐 자전거 가격이 높아지면 그 퍼센테이지 때문에 많이들 논란이 있죠. 뭐 내 자전거가 뭐 그러면 800만원인데 뭐 80만원을 줘야 되냐. 그거는 샵하고 잘 풀어가셔야 할 문제 같아요. 딱히 뭐 몇 퍼센트라고 그러니까 두기는 되게 어려워요. 저 같은 경우는 딱히 말씀은 안 드려요. 처리가 되기 전까지. 잘 해주시는 편이세요, 대부분. 두 번째는 수리예요. 수리 같은 경우는 딱 떨어지죠. 그냥 사고난 부분 갈아치우는 거예요. 논쟁거리가 없어요. 샵에서도 되게 편하고, 그리고 샵에서는 이 물건에 대해서 소비자가대로 다 물건값을 넣기 때문에 샵에서도 딱히 마이너스가 나지는 않아요. 사고를 당하신 피해자분께서도 자전거 차주분께서도 특별히 이거는 손해가 안 나는 경우예요. 잘만 처리받으면 구형이었던 게 뭐 이미 단종이 됐으니 뭐 신형으로 바뀔 수도 있고, 보험사도 깔끔하고, 그리고 뭐 수리를 하는 샵 입장에서도 가장 깔끔해요. 보험은 판례가 있긴 한데 다 한 건 한 건에 대응이 달라요. 초반에는 빨리빨리 처리를 해줬어요. 근데 아시겠지만 요 근래에 샵에서 보험 가지고 장난을 치다가 날아간 샵이 되게 많아요. 왜 이렇게 말씀을 드리냐 하면,
정말 재수가 없으면 그동안 보험 처리한 것들 전체 다 다시 조사를 당할 수도 있고, 그래서 만약에 털어서 나오면 그 부분 다 뱉어내셔야 하는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문 닫은 곳도 있는 걸로 알고 있고, 뭐 아예 인터넷에 기사도 한번 났었죠. 미수선 처리를 말씀을 드리자면, 내 자전거가 사고가 나서 망가졌어요. 망가졌는데 고쳐서 탈 수가 있는데 고치고 싶지 않아요. 기변을 하려고 하셨다거나 하시는 분들을 위한 소개예요. 이거 같은 경우는 감가상각을 쳐요. 감가상각을 치고 그 다음에 뭐 망가진 부분에 대해서 고치지는 않아요. 현금으로 받으실 수가 있는 방법이에요. 뭐 오토바이 쪽에서 이렇게 되게 많이 하시죠. 그러면 이제 여기서 되게 애매한 게 남는데, 나는 동의서에 작성을 한 적도 없고, 그리고 동의서를 본 적도 없는데 샵으로 입금이 된 경우가 있어요. 샵이 꼭 문제를 일으킨다거나 그러려고 일부러 하는 건 아닌데, 전손 처리를 하면 어떻게 되냐 하면, 일단 손해사정 회사에서 전손 처리를 해야 되는 이유를 보험사에 보고를 해요. 보고를 하는 이유는 손해사정 회사가 이 건에 대해서 처리를 하는데 전권을 다 쥐고 있지는 않아요. 비용을 지불하는 돈은 보험회사에서 나오기 때문에 손해사정 회사에서 하나하나 보험회사에 다 보고를 해야 돼요. 보험회사와 손해사정사 회사와 연 단위로 계약을 하게 돼 있어요. 이렇게 한 건 한 건 그렇게 다 일일이 보고를 하면서 처리를 하면 손해사정사 회사가 사고 나는 그 건수를 다 따라가지 못해요. 전손 처리를 해야 되는 사항인데 수선 처리로 가게 돼요. 수선 처리로 가게 되면 일단 수리를 하겠습니다, 이런 의향서로 가는 거기 때문에 입금이 샵으로 가요. 그렇다고 소비자분이 손해를 보는 건 아니에요. 초기에 소비자분이 선택을 하시기 전에 견적서는 딱 한 건이 먼저 들어가요. 사고에 대한 견적서이기 때문에 그 초창기에 들어간 그 견적 내용으로 금액이 책정이 돼요. 초기 1회 넣은 견적서 안에 뭐 연식과 구동계와 뭐 이런 기타 여러가지 사항들이 다 들어가 있겠죠. 뭐 되게 심플하게 쓰시는 분들도 있는데, 저 같은 경우는 혹시 모르거나 아니면 나중에 문제가 생길 것 같아서 견적서를 엄청 꼼꼼하게 쓰는 편이에요. 그래야 처리도 빠르고, 보험사에서도 견적서 쓴 거 보고 양식에 빠진 거 없고 그러면 바로 처리가 되기 때문에 꼼꼼히 써드리는 편이고. 자, 그러면 전손 처리할 때 수선으로 가죠. 그러면 지급이 소비자분이나 샵으로 물어봐서 해야 될 게 바로 샵으로 가요. 들어온 금액을 수고조비를 받고 내드리거나, 아니면 뭐 자전거를 원하시는 거 있으면 그 원하는 자전거를 구매를 해드리면 돼요. 거기서 일단은 끝나는 게 정상적인 방법이에요. 그리고 정상적인 샵이면 그렇게 되고, 가끔 얘기 나오는 샵에서 쥐고 돈을 안 준다 뭐 이런 거 사실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이거는 궁금하신 거는 이런 건 따로 연락을 주시면 제가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그 보험 처리한 거에 대해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냐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가끔 계시는데, 일단 소득공제 대상은 아닙니다. 제일 중요한 건 이거예요. 돈이 어디서 입금되었느냐가 제일 중요해요. 손님의 자전거로 저희가 보험 처리를 해서 자전거를 내어드리지만 그 돈은 보험사에서 들어와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소득공제나 이런 거는 받으실 수가 없어요.